네, 자, 코스닥 지수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바이오 업종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품 논란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들어 우리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제 800포인트를 얼마 남지 않아 두고 있는데 흐름이 좀 어떤가요? 예, 우리 그 증시가 상당히 변곡점이 많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승하는 데는 작년 8월 이후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7월 달까지 한 2,450 가다가 그 이후에는 주춤해서 어제 그 코스피 지수가 한 2,537 정도 하니까 사실 4개월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대세 상승을 얘기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 시기에 여기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10월 이후서부터 이 그래프를 보면 10월 이후부터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달간의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약 한 13개월 이상의 코스피의 그 상승폭을 이렇게 상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이 왜 올라가느냐.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저렇게 빨간 이렇게 뒤쪽에 796도 그래서 15년 만에 800을 좀 육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닥의 그 고점 논쟁이라든가 거품 논쟁이 동시에 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올해 여름이 좀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종목을 팔아서 차라리 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7월 초에 그 코스피 지수가 2,450, 뭐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 한 270만 원, 일부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같은 게 목표가 한 350만 원 이다 보니까 이 코스닥은 안 간다. 그래서 코스닥에 팔아서 삼성전자 한 주라도 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코스닥에 속해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정책 요인을 많이 반영해서 언젠가는 그 코스피와 이렇게 간격을 좀 줄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도 그때마다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는 대체로 코스닥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크게 그 5가지 요인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 코스피가 작년 8월 이후에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뒤늦게 그 증권사 이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을 얘기했지만 사실 통계에서 보면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결국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뭐든지 그 사회 현상이라는 건 정규 분포 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낮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는 거고 그게 뭐 퍼가 낮다 이런 특이한 그 지표 가지고 얘기합니다는 기본 상식은 사실 주가가 낮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는 거고 주가가 높으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코스피에 이렇게 경계론이 되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사실 코스닥 쪽에 저가 매수를 작용해서 외국인들이 순환매 양상을 보였던 것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던 가장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문정부의 그 혁신성장, 이 혁신성장에서 이 혁신성장 하면은 아무래도 코스피는 시장 경제 원리가 주도하는 반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책 요인이 많이 결부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 다시 말하면 코스닥에 그 편입되어 있는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이런 문제 이런 것이 기대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때 맞춰서 최종구 금감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0월 이후서부터 이 코스닥 지원 발언을 많이 했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합계되는 이러한 인덱스 한출하는 문제라든가 정책적인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정책 부서와 시장에 있는 또 중간 선계에 있는 금투협까지 이렇게 해서 또 연기금까지 해서 이런 것이 서로 합작해서 이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큰 배경이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여기에 그 라이언 투자자들, 일반적인 라이언 투자자들은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사이드에서 이런 얘기들이 쉽게 라이언 투자자들이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면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 코스피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지난 그 8월 이후에 한 24, 5% 올라가는 과정에서 증시가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과정에서 외면당해서 금융의 노마드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는 코스닥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그 고점 논쟁이라든가 거품 논쟁이 일긴 합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도 그 셀트리온 같은 이러한 그 대형주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금액이 적은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증식에 건전한 재산 증식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좀 상당히 좀 나쁘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투자 판단에서 보면 라이언 투자자들은 펄이든가 이런 쪽으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그 투자 판단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시장 경쟁력이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 퍼와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투자 판단하면 잘 맞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과정에서 코스닥이 이렇게 가는 건 좋지만 사실 코스닥이 이것이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하는 매입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적정 가격에 비해서 얼마큼 높으냐 이런 투자의 과열이든가 아니면 저가 체리피킹 이런 매력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지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라이언 투자 입장에서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에 의존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이 더 심했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외국인에 의존해서 인불전 현상이 심해서 사실 투자 성과가 외국인에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는 네. 코스닥도 사실 이런 인불전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지만 왜냐 코스피에 비해서 선호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 보면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라이언 투자자들이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코스닥 지수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상승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바로 또 거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품 논쟁이 있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보면 아까 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 업종을 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퍼라 이렇게 판단하면요. 사실 코스닥 주가가 실적이 그만큼 받쳐줄까? 뭐 실적이 받쳐줘야 퍼 가지고 밸류 가지고 프라이스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자막을 통해서 지금의 퍼 가지고 이게 맞진 않지만 퍼 가지고 얘기할 때 주요 그 종목들의 그 퍼 사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일단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와 네. 관계없이 한번 코스피의 그 산출하는 기준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제약업종이 퍼가 한 67배에 달해서 네. 이건 뭐 좀 전에 볼 수 없던 신규 국면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부 바이 업종들의 퍼 계산하면 수천 배까지 치우는 상태거든요. 자, 10대 업종 보겠습니다. 10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업종이다. 네. 그런 상태에서 호미팍 같은 경우에는 7,900배입니다.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4,300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퍼가지고 얘기하면 고평가다 하는데요.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제가 애플에 가지고 이 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인가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퍼 가지고 한번 보면 그 퍼 가지고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퍼가 70배다. 애플의 적정표가 40배다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고평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퍼가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면 퍼가 70배가 사실 적정선에 비해서 70배는 고평가는 분명하지만 이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니까 결국 애플의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다 하는 각도에서 네. 똑같은 70배 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고평가를 얘기하다가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미래가치 중시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것도 공영방송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동일한 시점에 달리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보면 자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뭐 퍼가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어젠가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이 떨어지다 보니까 펄을 들이대서 자 이렇게 고평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데요. 사실 그저께는 코스닥과 바이오 업종들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닥이라든가 바이오 업종을 얻는 과정에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00을 바짝 다가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예. 간격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다르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코스닥은 시장 경쟁을 달리하는 코스피와 달리 다른 각도로 봐야 되거든요. 정부의 이렇게 정책 지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미래 가치에서 앞으로 산업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미래 그 부가가치 밸류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서 창출할 것이냐, 이것이 이 경제 성장 초기에 있는 이런 업종들은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 코스닥의 특성을 관계없이 그냥 잣대가 비슷하게 들이대고 그다음에 똑같은 퍼라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때와 주가가 올라갈 때의 그 똑같은 퍼도 달리 해석하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판단이 오히려 라이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시장의 혼란 상황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같은 퍼라고 하더라도 좀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라이언 투자자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주식 투자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우리 국민의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있으신 분이 많고 지금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이 저소득층도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래야죠.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게 건전한 증시 발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증권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물론 증권사의 수익이 기반되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이어고 국민들을 애틋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쪽을 감안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이렇게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들이 혼란스러울 때 이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이 돼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혼탁한 국면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여기에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이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가 코스닥 업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증권사 리서치 데이터는 보통 대부분 다 비수익 부서로 얘기하거든요. 비수익 부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금융사라든가 이런 것이 실적 중요하고 수익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자꾸 증권사의 리서치, 코스닥에 특히 이 돈이 되지 않는 코스닥 이쪽을 자꾸 여기가 가장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네. 또 고객을 지향하면서 금융사들이 이렇게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에 코스닥의 전문적인 애널리스트 부분을 자꾸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홀대하는 분위기고 네,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렇게 해서 가장 저시간 때에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퍼든 아니면 새로운 잣대든 해서 라이언 투자자들의 새로운 잣대를 제시하고 올바른 가이드해가 시장의 질서가 잡히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없으다 보니까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3위에 해당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아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나왔을 거라고 그랬겠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에 해당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주가의 고점과 거품 논쟁이 자연스럽게 있는가 하면 네.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더 코스닥이 혼탁한 양상을 보는 과정에서 모처럼 그 좋은 기회를 산업 발전적인 측면이라든가 라이언 투자자들이 좋은 이러한 재테크 재산 증식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보여서는 굉장히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는 그렇군요. 이런 쪽이 지금의 코스닥과 또 여기에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업종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사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외국인과 또 연기금의 그런 움직임,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좀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지금에 이렇게 볼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참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또 한국에 있어서는 민불전 현상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가이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이렇게 정책 의지를 반영해서 실제 액션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부에서 연기금 같은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렇게 혼탁한 국면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외국인과 연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들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상 저가 매립, 저가 체리피킹 매립과 그다음에 환차익 매립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9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그렇죠. 네. 지금 상태에서 코스닥에 들어가는 거는 환차익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코스닥의 저가 매립, 소위 체리피킹 매립 때문에 순환매 양상을 보이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다음 각도에서 지금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환차익도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고점과 정점 논의이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투자할 때 소위 캐리 자금 성격이라는 측면의 짙은 정보를 감안해 볼 때 환차익과 저가 매는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당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면 정책 당국의 입장이 좀 말이 엇갈린 측면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10월부터는 사실 정책 당국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기금이라든가 코스닥 같은 걸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아마 여기에 그 주가 상승에 발판이 됐고 라이언 투자들이 그 말을 믿고 지금 코스닥에 많이 뛰어든 그렇죠. 양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서로 엇박자가 날리는 이렇게 네,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까지 이렇게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쪽을 정부의 방침대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은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밑에 있는 코넥스 기업들 이런 쪽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재원 조달의 창구를 돼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투기장돼서 재원 조달, 경제 산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쪽으로 소위 캐시아웃이라든가 이렇게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이렇게 모두가 입맞춰서 코스닥을 육성하겠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자금 지원해서 새로운 혁신성 기업을 이렇게 가겠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스컴상에서 보면 국민연금 이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정정과 달리 코스닥의 매입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지금 같은 장사에서는 저는 그가 만약에 국민연금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사실 2달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코스닥이 굉장히 혼탁한 양상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2달 전에 내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냐 신중한 발언을 해서 그렇죠. 코스닥 시장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낫다 하는 걸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신문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이라든가 2달 전에 왜 이렇게 정책 당국이 이렇게 협조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를 이렇게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데요.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설령 한 달, 2달 전에 서로 맞췄다 하더라도 지금 뭐냐 말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코스닥에 대해서 이렇게 투기장화되는 것, 라이언 투자들을 보호하고 여기에 건전한 코스닥의 중소기업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엇박자를 내서 이 과열 국면에 보이는 이런 쪽을 좀 이렇게 그렇군요. 진정시켜서 정말로 코스닥이 진정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발전되면 모두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분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바이오업종은 많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뜻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오랫동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닥이라는 건 중소기업이라든가 하는 것이 성장 생태계를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하고 대기업으로 가려면 오랫동안 건전하게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다 이렇게 저도 코스닥이 가고 바이오업종이 가기를 바랍니다는 네. 최근에 보면 너무 혼탁한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일방해서 일부에서 이렇게 비판적 기사가 나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좀 코스닥 시장 그리고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국제금융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이쪽 분야에 이렇게 여기서 외국과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 경제의 그 성장을 어느 쪽에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코넥스라든가 코스닥에 속해 있는 업종들이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지금 기업 간의 양극화를 줄이고 소득 간의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 병리 현상을 줄이고 고용 창출이 되고 특히 청년분의 고용 창출하는데 굉장히 좋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코스닥에 속해 있는 업종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국민경제 3명등법에서 생산과 분배와 지출에서 보면 사실 국민이 모두가 향유하는 이런 쪽이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착실 현상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자 지금 혁신 성장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 혁신 성장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방송의 대표로 이렇게 하시는 송재일 사장과 어제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혼탁한 양상에서 이 혁신성장의 기업이 마치 코스닥을 캐시아웃, 돈을 벌기 위한 창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혁신성장이란 거 뭐냐면 구글이든가 페이스북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혁신성장의 목표고 하지. 사실상 뭐냐, 코스닥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이것을 캐시아웃의 창구로 삼는 이런 쪽으로 하면 지금 같은 이렇게 혼탁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혁신성장의 목표는 자,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지어야 된다 하는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고,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아마 코스닥을 육성시키겠다 하는 것도 이런 뜻으로 아마 이렇게 훌륭하신 그 정책당국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당국 입장과 이런 쪽의 그 목표를 이렇게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캐시아웃 차기한 코스닥 기업 일부 그런 기업이 나타나거든요. 기업인들이 이런 것은 코스닥 그렇군요.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절대적으로 근절시켜서 혁신성장의 목표를 달성해서 한국이 지금 가면 갈수록 자, 중국에 비해서도 지금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이든가 이런 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로 한국이 다시 한번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코스닥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이 주도업종의 본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코스닥이 거품되고 고점 논쟁하고 이것이 뭐냐, 라이언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못 벌고 일부 코스닥 기업인이 캐시아웃 창구로 하고 돈 있는 사람이 투기장화되면 사실상 이것이 현 정부의 혁신성장 목표를 어기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 발전을 후퇴하는 거고 하는 네.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는 이러한 혁신성장의 목표,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이 육성하는 장면에서 코스닥의 기능, 코스닥 시장의 기능을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정책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맞지 않은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규제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스닥 시장과 또 그 안에 있는 업종들이 건전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들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증권사분들이 사실 해야 될 것은 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수익에 따지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자꾸 줄이고 그다음에 리서치 센터의 기능을 자꾸 줄이고 이런 쪽인데요. 자, 증권사의 가장 기능은 고객이거든요. 고객이 지금 혼탁한 국면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전문적인 훌륭한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잣대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지금의 혼탁한 양상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증권사들의 수익 플러스 생각해서 전문적인 코스닥에 속해 있는 애널리스트의 비중을 낮추는 국면에서 자, 정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해줄 때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고객을 위한다면 이러한 리서치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령 비스포설하다 인식하는 측면은 좀 선입견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한국 경제 발전을 도우고 코스닥을 이어고 그다음에 증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을 위한다면 고객분들이 가장 절실한 이런 쪽에 인프라를 좀 갖춰주는 이런 노력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생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증권사가 모든 것을 담당해 주긴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좀 대표적으로 육성해서 전문적으로 훌륭하신 자본시장에 속되는 리서치 페로들이 이런 국면에서 자, 한국의 지금 코스닥 시장의 위치가 어떤 건가? 바이오 업종은 어떤 건가? 미래 가치가 어떤 건가?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이 올라간다 하도 미래 가치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하는 이러한 자본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자본시장 연구원을 좀 인식을 높이고 여기 네. 리서치 펠로들의 기능을 좀 더 확충시켜서 이러한 그 부분에 가이드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금태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네. 리서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쪽의 리서치 인력들은 아직도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에 맞는 애널리스트들이 각 증권사마다 이렇게 육성시키기에는 좀 증권사에 맞추기에는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금티업 같은 데에는 코스닥 업종에 속해 있는 이런 것을 제3자 공적성을 이용해서 공동적인 이렇게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냐 코스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페이퍼를 내서 사실상 증권사에 이렇게 배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 참여하는 라이언 투자자한테 역할을 좀 해서
코스닥의 이렇게 지금의 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인프라적인 측면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형 IB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IB 담보가 은행보다 적다하더라도 사실상 혁신성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서 IB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게 초대형 IB들이 그런 쪽의 분석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대형 IB라든가 이런 건 본래 위치대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좀 줘서 더 육성시키는 이런 쪽이 돼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로 코스닥이 올라가면 여기에 거품 논쟁 없고 고점 논쟁 없고 모두가 이렇게 선순환되는 이런 쪽으로 육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혼탁한 상황에서 코스닥이라든가 바이오업종에 얘기하는 거지 한국의 성장을 볼 때는 코스닥과 바이오업종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과처럼 이렇게 혼탁한 국면에서 일부 코스닥 기업인들이 캐주얼하게 한 창구로서 지금 이런 국면은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부작용이 그렇죠.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코스닥에 지금 바이오업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말의 우려들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논쟁이 돼 있을 때 또 15년 만에 800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정책부서 입장에서는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제공하는 혁신 성장이 뭘까? 또 거기에 맞춘 코스닥의 육성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인프라적인 이런 쪽을 확충해 가는 것이 코스닥의 그 15년 만에 800선을 돌파하는 이런 게 우리가 나름대로의 책임이고 과제고 그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라이언 투자가들을 보는 길이 아닌가 또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가파른 상승을 한 코스닥 시장과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